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 알바니아로 또 모시고 갑니다.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가 이 알바니아 이스마일 카다리. 제가 벌써 이 사람 책을 두 번이나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. 죽은 군대의 장군, 떠나지 못하는 여자. 그런데 참 이 사람이 이 이스마일 카다레라는 작가가 참 이야기꾼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아주 피비린내 나는 거죠. 제목은 이 부서진 4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부서진 4월. 복수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피의 복수라는 어떤 그 알바니아 북부 고산지대의 관습을 가지고 소재로 삼아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? 그 인간성의 어떤 심연이랄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스마일 카다레는 1936년생이고요.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유명한 작가입니다. 매년 거론되는 것은 못 탔다는 이야기죠. 알바니아가 한창 독재 체제에 있을 때 프랑스로 망명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사람 책은 다 프랑스에서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프랑스 문학으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. 프랑스에서 썼어요. 그러나 소재는 늘 그 알바니아 쪽에서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알바니아라는 것이 우리가 참 잘 모르는 나라예요. 저도 잘 모르고요. 발칸반도에 이제 그리스, 마케도니아 뭐 이런 유고 뭐 이런 쪽에 이제 섞여 있는데 그 불가리아도 있고요. 그런데 이제 그 과거 공산당 시절에 엔베르 호자라는 어마어마한 독재자가 있어서 북한보다 더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. 심지어 소련과도 관계를 단절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라가 좀 작습니다. 자, 알바니아 또 이스마일 카다레 뭐 소개는 제가 전에도 해드렸으니까 대충 하고요. 자, 이 작품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복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수라는 것이 그냥 뭐 막 어떤 분노에 차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습에 의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엄혹한 관습이 있어요. 그걸 이제 파헤치는 거죠. 그래서 이 소설의 스토리는 이제 맨 처음에 그 한 청년이 이 복수를 위해서 잠복하고 있다가 그 상대방을 저격하는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그 관습이라는 것은 이제 이른바 알바니아의 북부 고산지대의 카눈이라는 관습이에요. 카눈, 그 영어에 캐넌이라는 말이 있죠. 캐넌, 규범, 뭐 관습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일 거고요. 그래서 이 카눈이란 말도 어원이 캐논과 아마 같을 겁니다. 뭐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거나 뭐 정확한 것을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겠죠. 뭐 책에도 언뜻 그런 말이 있어요. 자, 어쨌건 그런 카눈이란 게 있는데 그 카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, 예를 들어 이 마치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두 가문의 다툼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 북부 고산지대의 어떤 그 한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을 뭐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A 집안에서 B 집안의 한 사람을 살해를 했어요. 그러면 그 피값을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B 집안 사람이 A 집안 사람의 한 사람을 살해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. 참 묘한 권리죠. 그래서 그 아주 이 보면은 막 굉장히 음습한 그런 분위기예요. 일단은 고산지대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그런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 친구를 살해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명예로운 어떤 행위라고 간주가 되는 거죠.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피해 복수를 하지 않으면 불명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.
그래서 이 불명예 속에서 온 가족이 그냥 고통을 받습니다. 불명예 때문에.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해하고 말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은 그 어떤 중압감, 그리고 부친한테도 이제 그런 중압감을 받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한 장면이 펼쳐지고요. 두 번째 스토리는 뭐 두 번째라고 해서 별개의 스토리가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, 이제 그 한 작가가 결혼을 했어요.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북부지방 그 고산지대의 카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신혼여행 겸 해서 이제 이 북부 고산지대로 여행을 가는 거죠. 말하자면은 그 카눈의 어떤 현장을 보고 그런 것들을 체험한다고 할까요? 뭐 체험은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건 뭐 취재라고 해야 되나요? 현장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신부와 함께 가는 겁니다. 저는 처음부터 이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곳이 아닌데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사단이 벌어집니다. 자, 어쨌건 그래서 이 스토리는 그 두 개의 그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. 하나는 이 복수하는 청년, 카눈의 어떤 그 명예를 따라가야 하는,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청년, 그리고 또 그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갔다가 그 여성이 거기서 그 카눈과 관련해서 겪게 되는 인간적인 고뇌, 이 두 가지가 나중에는 만납니다. 물론 이 주인공 청년과 이 신부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두 고뇌가 만나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작품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단한 음악을 내리게 됩니다.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다고 참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슬프지만 우리가 책으로서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바로 그 카눈이라는 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요. 왜 그런 복수라는 것이 참 유혈의 복수. 자,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. A 가문과 B 가문이 한 명을 죽였어. 그래서 또 여기서 한 명을 죽이고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가 된다는 거죠. 물론 그걸 뭐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. 그런데 그 이 극 중에 작품 중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. 그 청년의 친척이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와서 호소를 합니다. 이러다가 집안 씨 마른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장면도 있어요.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뭐 이 소설 내용을 너무 소상하게 밝히면 읽으실 분이 재미가 없겠습니다만은, 거기서 복수를 행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집안에 그 친구를 한 사람을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돼요. 그리고 그 장례식 후에 식사, 그러니까 뭐 아무튼 거기에도 꼭 참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이 사람을 접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. 그래서 그 우리도 이제 뭐 손님 맞이의 관습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여기도 그런 게 참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 그렇게 살해를 하면 팔에 상장을 붙이고 다닙니다. 자기가 카눈에 의한 복수를 했다는 거죠.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자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곳이 있어요. 참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습입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소설 전반에 펼쳐지면서, 그러면 그 청년은 어떻게 될까요? 죽은 목숨이죠. 언젠가 그쪽 집안 사람들이 이 친구의 목숨을 노려서 살해를 하겠죠. 그래서 부서진 4월이 되는 겁니다. 이 청년이 맞이한 4월은 물론 그 사이에 이 휴전 기간이 있어요. 뭐 한 달 정도의 어떤 여유를 줍니다. 그러면 이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, 그러니까 살해 위협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한 달밖에 없는 거죠.
한 달 후에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안 죽어도 백주대로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누가 노릴지 모르니까 말이죠.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뭐 예외가 되는 길 무슨 또 은신할 수 있는 탑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4월이 오지만 그 해빙이 되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4월이라는 것이 부서진 4월이라는 거죠.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그 뭐 알바니아 북부 고산지대 물론 이건 소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카눈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집약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진 않겠죠, 실제로는. 그러나 어쨌건 그런 관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발칸반도에 엄청난 내전이 있었죠. 그 중에 하나가 코소보입니다. 그죠? 유고에. 바로 그 코소보가 이 알바니아 북부 산악지대와 연계되어 있고요.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이런 알바니아인들이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코소보에 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벌어졌는지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단초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. 자, 아무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관습이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관습이지만 책을 덮으면서 제가 느낄 때는 우리도 어떤 뭐랄까요, 같은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상적으로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뭐 어떤 내면적으로 말이죠. 이런 그 카논이라는 어떤 그 묘한 관습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.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권해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어쨌건 그래서 제가 참 이 책을 한번 흥미가 있습니다. 일단 재미가 있고요.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요즘 책을 읽다 보니까 자꾸 이게 주제 넘게 아주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어려운 책들을 읽어서 제가 읽으면서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것들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. 어쩌면은 그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허영심이죠. 나는 이런 책을 봐. 뭐 이런 허영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이스마일 카다레의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볍다는 게 아니라 참 어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참 뛰어난 이야기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막 복잡하고 난해한 소설처럼 그렇지 않고 스토리가 쭉 아주 흥미있게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아주 깊은 인간의 내면을 건드린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아마 이 이스마일 카다레의 작품을 뭐 자꾸 읽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어서 또 하나 더 읽을 것 같아요. 자, 어쨌건 오늘은 뭐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코 웃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심각한 관습, 참 처절한 관습을 다룬 알바니아의 만년 노벨 문학상 후보 이스마일 카다레의 장편 소설 부서진 4월 소개해 드렸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